자, 18번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아까 17번에 나와 관련된 설명을 하다가 계속 헷갈려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그 예전에 숙종하고 예종 때 그 정복 관련 기사가 계속 헷갈려가지고 잘못 설명했어. 원래 설명한 게 맞는 건데 이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잠깐 나 설명 좀 정확히 하고 넘어갈게요. 예. 그래서 앞에 잠깐 했던 그 나와 관련 설명을 다 지워버리고 요거부터 이제 그냥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녹화본 듣는 사람들은 이거 거기 밑에다 적어놓으면겠네. 예. 자, 일단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면 일단 한문 해석부터 이제 좀 보고 넘어갈게요. 요게 내용이 이제 뭐냐? 금상사이란 뜻이야. 금상사이. 그러니까 금상사이는 금상의 현재 왕을 잇다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요때 현재 왕을 잇다라는 것은 그 앞에 이제 숙종 때 있죠. 숙종의 승하하고 예종이 그 뭐냐면 현종의 그 숙종의 지도였고 예종이 읽는다라는 뜻이야. 야, 그러니까 이제 요때는 예종 관련된 내용이야. 금상은 숙종인데 그걸 이으니까 예종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 예종이 이제 읽고 나서 그 당시 윤간 위행 대원수 오연 총이부 부원수 그러니까 윤간을 대원수와 그다음 오연충을 부연수로 임명한다. 그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요 밑에 있고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뭘 시켰냐? 정예병을 이끌고 오히 정벌에 전념도 했다. 그 뒤에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요게 관련된 내용이 예종 때예요. 아까 이제 숙종 때라고 막 처음에 예종할 때 숙종하고 왔다 갔다 했는데 예종 때야. 그럼 왜 제가 이제 헷갈렸냐면 그 전에 숙종 때 관련된 내용 중에서 좀 헷갈렸어. 그때 이제 있었는데 앞에 이제 한번 얘기하고 연결해서 보면 와 와인부가 이제 막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요 당시 이제 그 고려 밑에 있었던 김이주 그러니까 토착 여진족 때 압박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숙종 때 윤관에게 시켜가지고 일단 치셨어. 근데 졌던 거예요. 예. 왜 졌냐? 기병이 약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숙종한테 이제 윤관이 숙종한테 기병 양성을 위해 특수한 부대가 필요하다. 종전에 그 당시 이군 6위는 이제 현아에 돼갖고 이제 거의 유명무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이제 뭐냐면 그 군대를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별무반이죠. 그래서 있고 또 별무반은 그 당시에 숙종이 이제 뭐냐면 왕권 강화 정책을 신법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여진족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고. 그래서 별무반 운영하다가 나중에 이제 숙종이 죽고 나서 그 예종 때 다시 이제 별무반을 이제 끌고 와가지고 이제 예종 때 그 숙종 때 만든 별무반 끌고 와서 결국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동북 구성을 개척했죠. 그래서 요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앞에 제가 숙종 예종 때 막 헷갈렸는데 그 숙종 때 한번 그 여진 정보 있고 예종 때도 여진 정보 있었는데 그게 잠깐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혼돈을 일으켜갖고 예, 잘못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보고 그 기출문제 분석에도 잘 설명했으니까 그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8번 문제 볼게요. 18번 문제. 자, 18번 문제를 이제 보면, 자, 요거는 시기적으로 나열된 건데,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두 번째 차례인데, 요게 하기 전에 첫 번째 뭔지를 알아야겠죠?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천리장성 축조와 관련된 내용이죠. 예. 그래서 천리장성 축조인데, 천리장성은 우리나라 역사에 두 번 있었어요. 당태종이 진정으로 고구려와 관계 악화되니까 고구려의 영유왕 때 동북 쪽으로 해서 부여성부터 해서 서남 쪽에 발해만의 비사성까지 거친 장성이야. 16년 동안 이제 만들어진 장성이고, 자 그리고 이제 있고 고려시대 때도 만들어졌죠. 그래서 덕종 때 북방의 여진족과 권한족을 막기 위해서 1044년에 완성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텐데, 대개 보면 이제 기획을 제가 보니까 요거는 이제 그 고려 시대에 관련돼서 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다 고려와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덕종 때 이게 천리장성이에요. 덕종 때 그 고려 시대 때 천리장성이죠. 그래갖고 1033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서 1044년 그러니까 정종 3년에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여기가 이제 모총의 석양청도와 관련된 내용이죠. 예, 이게 답인데. 자, 모총의 석양청도는 인종 때 일어났죠. 예, 그래가지고 1135년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1135년.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일어난 것들이 뭐냐 하면, 디귿이죠, 디귿. 예, 삼국사기 편찬 관련된 내용. 예, 그 삼국사기는 1145년에 일어난, 무총의 난 때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석연귀지설 같은 이런 이제 도천 사상이 확산되니까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삼국사기는 이제 유교적 합리주의 입각해서 무징불신, 계령 불원 난신 이런 거에서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만들었던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두 번째니까 요거와 관련된 건데 팔만대장경도 있다. 예. 마지막 이번이 팔만대장경이죠. 팔만대장경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최후 정권 때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최후 정권 때가 이제 고종 때니까 1236년부터 해서 1258년까지 했던 거다. 그래서 최후 정권 때 했던 거고 부처님의 힘을 통해서 그 당시 몽골족을 격퇴시키기 위해서 팔만자 대장경을 조판했는데 요걸 이제 일종의 제조 대장경 정식 명칭은 제조 대장경이 예전에 초조가 있었고 그게 없어지니까 다시 만든 게 제조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 팔만대장경도 시험에 나올 것 같아. 예전에 제조대장경 나왔잖아요. 예, 아니 그 초조대장경 나왔잖아요. 그래서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거는 나중에 뒤에 불교사 할 때 좀 다시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 순서대로는 천리장성,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 모총의 성형천동, 세 번째가 삼국사기, 그다음에 팔만대장경 이렇게 했는데 팔만대장경 천리장성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팔만대장도 기억을 해두시죠. 삼국사기는 그 뒤에 있으니까 그때 다시 설명하고요. 자,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그 다음 문제 볼게요. 그 다음 문제. 자, 여기 보면 각 지역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이게 아마 92년 문제인데 이게 이제 여러 지도 문제예요. 이것도 여기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는 일단은 한정돼서 이제 원래 이게 요동 관련된 문제가 그 앞부분에 잠깐 이렇게 설명한 문제 있죠. 이게 앞부분에 있어. 그 고대사 관련된 문제 때 여기는 아마 요건 제외하고 요거 관련돼서 따로 이제 떼가지고 한 거예요. 예문이 하나 주어지고 관련된 문제를 지문 한 두 개씩 물어보는 것 같아요. 보니까 92년도에. 자,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보면 A는 조선후기 때 후시가 성행한 곳이다. A는 이제 조선시대 육진 지역이죠. 경원 지역이 경원. 그래서 동국방면의 여진족을 대비해서 두만과 하류의 남한에서 설치된 하류 남한에 설치된 이제 군사 기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여튼 이제 여기가 이제 있고 후시가 설치된 곳은 이제 여기 이제 그 뒤에 부분이죠. 후시가 설치는 그 책문 후시가 있고 중간 후시가 있고 뭐 그런 건데 이 중간 후시는 이제 어디냐면 A가 아니라 요 B 지역이 이게 잘 보이지 않죠? 중간 후시. 그래서 중간 후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시라는 것은 이제 그 빌무역 지역이야. 정시는 이제 정식이고 국가에서 허락하는 거 후시는 뒤에 밀무역 관련된 내용인데 자세한 내용은 그 뒤에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기출문제 찾아보시나요? 그다음 B는 만상들이 활동 근거지였다. 자, 만상들이 활동 근거는 어디에? 의주죠, 의주. 시야는 관련된. B하고 상관없어요. 이거는 후시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고려 성종 때 확장된 지역이다. 시가 유지인데 고려 성종 때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강동 육주가 뭐냐면 개척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강동 육주 지역이 이제 어느 지역이요? 요쪽 지역이죠. 여진족이 있었던 지역이잖아요. 그래갖고 흥하진, 용주, 철주, 구주 이런 지역이야. 원래 이 지역은 이제 1차 원정 때 그 고려 거란이 이제 하다가 우리가 이제 그 여진족 때문에 고려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땅을 개척하는데 너희들 인정해달라 해가지고 인정해준 땅이죠. 그래서 이게 주의할 것은 이게 원래 연화 땅이 아니에요. 요거는 아니고 여기를 이제 뭐냐면 우리가 개척할 때니까 너네들 그냥 인정을 해달라 그 땅이야.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요 나라에서는 이걸 자기 땅으로 생각하고 나중에 이거 돌려달라 하면서 또 2차 거란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거란 관련된 내용을 좀 할 때 좀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이 성종 관련된 내용 이게 답이 3번이 되겠죠. 여기 맞는 거니까.
자, 그다음에 D는 숙종 때 구성에 축소됐다. 자, 그 앞에 이제 얘기했지만 숙종 때는 별무반이 만들어졌죠. 한번 이제 패배를 하고 나서 1차 패배를 하고 나서 별무반을 이제 윤관의 권을 따라서 이제 만들어줬고 그리고 숙종이 죽은 후에 예종 때 가서 이제 이 별무반을 이끌고 그 윤관이 동북 구성을 개척했죠. 그래서 요 D 지역인데 숙종이 아니라 이거는 예종 때 얘기예요. 예종 때. 예종 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주의할 것은 이게 D 지역이 동북 구성 지역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예전에 이제 뭐 일본 사학계나 그 당시 강당 사학계 좀 보수적인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한 거고 최근에 여기에서 보면 길주설 같은 것도 있고 여기 보면 공영진설이 갖고 만주까지 오게 했다는 설도 있는데 하여튼 한 가지 설이에요. 예, 항은평화설은 여기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을 볼게요. 충녕할 때 국경선 어디냐? 충녕왕은 이제 그 당시 그 동령부하고 그 탕나천 광부를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대충 이제 국경선 이게 정확하지 않아요. 이게 그 학원에서 그렸던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는데 일단 충녕왕 때 이제 국경선이 A죠. A. 동국 구성을 지휘한 지역이니까 이거는 공민왕 때 무조건 탄압을 무조건 뺏은 지역이잖아요. 그때 이제 앞에 제가 생각을 안 해서 했는데 그 이성계 아버지 어, 이자춘인가요? 이자춘? 네. 이자성이라고 해요. 아까 잘못 얘기한 건데 그 명나라 때 그 반란군. 예. 그래서 이자춘이 이제 그때 도와줘서 이제 여기를 회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요 지역이 대충 이제 보면 이게 정확하지만 이제 A 지역하고 이제 비슷하죠. 1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번 볼게요. 21번. 자, 21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앞에 했던 거하고 이제 똑같은 이제 무신 정권기 때 그런 기구와 관련된 내용이야.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가의 명칭과 그 업무를 쓰시오. 그리고 밑줄친 왕의 이제 뭐냐면 가의 이제 그 표지를 한 이유를 쓰고 밑줄친 기역이 니은으로 바꾸게 된 이유를 쓰시오. 이렇게 있군요. 그는 사저에서 가를 설치하고 문사를 뽑아서 이에 속하게 했다. 이 기구는 예전에 최충원이 건세를 부리게 된 이들 일에 불을 두고 사서의 전환을 칭하면서 이게 인사 관련된 내용이죠. 업무를 처리하는 데 유리했다. 그래서 정색 승선, 정색 상서, 정색 속경 이런 말들이 나오면 뭐예요? 이건 최후가 만든 어떤 기구다? 예, 그 정방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그때 최충원이 그 당시 이제 그 앞에서 얘기한 저 교정도감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인사권을 행사했잖아요. 근데 최후 때 인사권을 이쪽에 빼가지고 따로 이제 정방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불을 두고라는 건데 최충원은 일종의 이제 불을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불하는 건 독자적인 간청이에요. 예, 그래서 최후가 일종의 제후로서 독자적인 간청을 설치할 수 있는 계부의 권한을 갖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별종 교정도감 같은 거를 설치했죠. 최후의 이제 그 개인적인 어떤 관점을 얘기하죠.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밑줄 왕. 이게 이제 어떤 왕이? 공민왕이죠. 공민왕이 정병을 폐지하고 그 업무를 전리사 군부사로 그 담당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자, 이때 이제 왜 폐지했냐? 그 건문 세력 때 간직을 독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사권량에서 왕권을 강화시키려 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신진사대 진출 막기 때문에 이제 폐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진사대부들이 이제 공민왕 때 먼저 더 세력을 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정방 폐지야. 정방 폐지를 통해서 인사권을 장악했던 것을 다시 왕권을 귀속해서 그 뭐냐면 공민왕 개혁 정치 때 적극적으로 등용돼서 이들이 이제 그 주요 세력으로 이제 부각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기획이 이제 그 전리사 강부사가 나중에 이제 병부로 이제 바뀌게 되거든요. 이부와 병부로. 그래서 전리사는 이부로, 군부사는 병부로 그게 바뀌게 되는데 공민왕이 막 즉위하자마자 이렇게 했던 건 아니고 종전의 사사 체제를 그대로 유지했다가 나중에 이제 공민왕이 어느 정도 이제 그 기반이 닦은 다음에 이성 육부 체제, 그러니까 문종 때 이성 육부 체제죠. 요걸 이제 다시 복귀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왜 그렇게 복귀를 할 수 있었냐? 이거에 대한 이제 그 물어본 거죠.
기억이 니은으로 바뀐 이유, 바꾼 이유가, 자, 일단은 이게 원나라가 힘이 강했으면 못했죠. 근데 원나라 힘이 약했어. 그럼 명나라 넘어갈 때야. 그래서 원명 교체 시기 때 원나라 세력이 약했기 때문에 요 반원 자주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공민의 강제 개혁과 그 다음에 정방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봤고요. 자, 22번을 보겠습니다. 22번. 자, 22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당시 이제 그 강조의 변, 그 다음에 거란의 침입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자, 일단은 간은 이제 누구와 관련된 간을 볼게요. 건환왕이 통주성에 밖에서 벌을 수확하던 남녀를 포획해서 각각 비단원을 하사하고 종이에 쌓여진 하사를 주며 군사 300명으로 300명으로 흥하지를 보내 항복을 권유했다. 그 쌓여진 이제 하사를 그 쌓여진 그 종이 쌓여진 그 하사의 글이 있는데 말하기를 짐의 조종을 전한 송이 섬긴 지 오래됐다. 근데 지금 역시 강주 때문에 직접 정예 군사들 거느리고 이미 국경에 도착하니 너희들은 강주를 사로잡아 내 앞에 보내라. 그럼 즉시 해군하겠다. 그래서 강조 때문에 일어난 편. 이거는 제2차 건강의 2차 침입이죠. 이때는 이제 성종이 직접 이제 뭐냐면 친정해가지고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는 뭐냐면, 자, 디귿을 보면 흥하진에 이어, 참고 이 흥하진은 이제 어디냐면, 여기가 이제 강동 육주 지역의 일환이에요. 이 강동 육주 지역이 이제 그 당시 건한이 이제 쳐들어올 때 여기 거쳐야 되거든. 왜냐면 여기 뭐 개마공원 쪽으로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야 지역 쪽이 이제 강동 육주가 아니고 그 편해요. 그쪽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기병대가 또 이끌고 이제 올 수 있는 지역이니까 되게 통로가 여기야. 이 강동 육주를 통해서 그 개성을 공격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강동 육주를 공격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강주 육주에 기주도 있고 흥하진도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완충지대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런데 되게 이 강동 육지의 육진들이 되게 뭐냐면 상당히 이제 방어망도 두텁고 상당히 성폭도 높기 때문에 쟤도 뚫지 못해 이 지역을. 그러다 보니까 변번이 막혀가지고 그게 뭐냐면 패스 해가지고 그냥 직접적으로 남쪽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뒤에 강동 육주가 버티고 있다 보니까 보급로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가다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어. 게다가 그래서 이제 강동 육주 공격하다가 흥하진 공격해서 뚫지 못하고 계속 남쪽 가다가 뒤에서 이제 계속 보급로가 끊기니까 어쩔 수 없이 개경을 함락한 뒤에도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된 거죠. 다시 이제 철수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크게 패배를 했죠. 양규한테 이제 공격받고 물론 그때 양규가 죽었지만 자 그래서 이 강동 육주 지역이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 흥하진 지역이 상당히 뭐냐면 고려하고 요나와 간 충돌 지점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와 비교해 볼 수 있냐면 연평도라고 보면 돼요. 연평도 우리나라 북한하고 이제 남한하고 이제 충돌 지역 있잖아요. 서해 5도 지역 중에. 그래서 요 흥하진 전투가 여기 이제 여기는 이제 흥하진 전투가 이제 3차 침입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여기는 2차 침입이고, 예, 여기는 3차 침입이에요. 그래서 이제 2차 침입도 있었고, 3차 침입도 있었고, 그날 중간중간에 큰 그 전투도 있었지만 2차, 3차도 있었지만 중간중간에 국지전도 있었어요. 해전이라고 하는데 해전 때도 흥하진 전투가 나와. 그러니까 여러 번의 흥하진 전투가 있어. 그래서 흥하진 전투가 많이 있었던 거는 뭐냐면 거기에 개경 밑으로 내려가려면 개경 쪽 가려면 흥하진이 지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이게 전투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관련된 전투 3차인데 그래서 흥하진에서 이제 이어 기병 12,000명 선발해서 산골 속에 매복시키고 큰 밧줄로 소 가죽을 끼워서 성곽 동쪽에 큰 심해물을 막아두고 적을 기다렸다. 그래서 적이 이러니까 거기에 삭교천이라고 이제 해갖고 그걸 터뜨렸다. 그거군요. 그러면 이게 무슨 사건이냐? 요게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지금. 잠깐 이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 요게.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요거 관련돼서 이제 말이 많았던 게 기주대첩이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 기주대첩 어디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지 몰랐어. 이거 한문사주 잘 읽어보시면 답을 이미 주어줬잖아요. 흥하진 전투예요. 예. 그러니까 흥하진에 이어 기병 12,000명, 흥하진 전투고, 뒤에 이제 뭐냐면 기주 대첩이 있긴 있는데, 기주 대첩은 수공으로 공격한 게 아니라, 바람을 이제 해가지고 도는 걸 보고, 바람을 가지고 공격한 거예요. 바람이 이제 도니까 이제 하공을 공격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야, 다른 거.
어. 그래서 요게 왜 그 기주대첩을 주장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건 흥하진 전투야. 흥하진 전투. 이거 삭교천 전투도 또 하거든요. 예. 그래갖고 흥하진 전투다. 예. 어떤 모 강사가 이 기주대첩이라고 팍팍 우기시는 분도 있더라고. 이게 어떻게 기주대첩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이미. 어. 그래서 역사적 팩트가 완전히 이게 틀려버리는데 기주대첩하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니은 사건의 내용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강조의 변 때문에 그런 거죠. 니은 사건. 여기 거란 태조가 여기 들어온 것은 거란 그 당시 거란 성정이죠. 이게 공개 강조의 변을 계기로 해서 들어왔는데 강조의 변은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강조가 변을 일으켜서 그 당시 그 목종에 이제 그 모였던 천추태후와 김치약을 쳐내고 그 당시 또 목종을 폐위시키고 현종을 즉위시킨 사건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선종이 어떻게 감히 신하가 임금을 치냐 하면서 불충치로 이제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자기 나라 문제도 아닌데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공격한 건 한데 그건 하나의 명분에 불과하고요. 실제 이유는 고려의 그 강동 육주를 차지하게 한 거야. 원래 이제 고려가 강동 육주를 이제 뭐냐 개척하려고 할 때 그래도 개척해서 이제 해라. 그때 명분이 뭐냐면 강동 육주를 이제 개척해서 직접 송나 그 뭐냐면 그 요나라와 이제 사대 관계 봤는데 사실을 파견했는데 그 교도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했는데 막상 허락을 해놓으니까 아까운 거야. 이거 내가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땅 달라고 하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서 고려가 거부하니까 선종이 직접 기병과 보병 40만 대군을 이끌고 침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강동 육주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잠깐 지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예, 이게 한참 뒤인데 음. 여기가 강동 육지예요. 여기 흥하진 보이죠? 흥하진도 보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주대첩도 보이고 여기가 흥하진 딱 보면 여기 입구 앞에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전투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야. 흥하진 중. 그래서 여기를 뚫지 못하고 그냥 내려갈 경우에는 앞에서 여기에서 안전히 보급로가 차단됐기 때문에 여기 그 전방병력이 이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다시 후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예, 여기까지는. 본래 목적 관련된 부분은 이제 앞에서 얘기를 했죠. 예, 그는 이제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이후에 이제 뭐냐면, 나전투의 고려정부가 개경 지역에 시행했던 편제제도를 쓰시오. 되게 어려운 문제. 이거 제가 논문에서 한번 찾았던 거야. 그래서 오부 박리제를 정비했다. 그래서 요게 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뭐 개경 오부와 경기 12부로 분리했다는데 이거는 좀 틀린 내용이고 오부 박리제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경 지역과 개성은 달라요. 개성은 이제 뭐냐면 저기 그 개성보다였고 일종의 수도권 지역이야. 개경은 서울 지역이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서울이 개경이고 개성부라고 있어. 개성부. 여기가 이제 그 주변에 수도권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개성부가 말하는 게 아니라 개경 관련된대요. 그 개경 때 오구 방리제가 이제 완성했는데 요거는 상당히 전문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번 보시면 될 거고 뭐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요거는 예, 어렵게 낸 거 보니까 거기 관심 있는 교수님이 내신 것 같아. 예, 그래갖고 야 이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요거와 관련되고 이제 뭐 논문도 볼 수 있지만 심프셈에도 그 개경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기출문제 분석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23번. 자, 23번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요거는 고조사에 있는 만적의 난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사가인 만적 등이 북산에 남하면서 공사, 공노비, 산업이 노예를 불려가지고 모의를 냈어. 그래서 국가가 경인년, 계사년. 그러니까 경인년은 이제 정중부가 이제 난을 일으킨 거고, 계사년은 이제 그 어떤 난이냐면 그 당시 누구야?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조이총 그 전에 일어났던 날 있죠? 예. 거기에서 이제 관련된 날이야. 갑자기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 예. 아, 김보당. 경인년은 정준보. 1170년에 일어났던 날이고, 그 김보당은 그 계사년. 1173년에 일어났던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고위간제의 천안노예에서 많이 나오니 장수와 정승이 어찌 종지하겠느냐.
왕후장성의 시가 어디 있느냐? 그 유명한 이제 그 말이죠. 사마천의 그 사기에 나와 있는 그 말이잖아요. 짐승이 만한 그 말이죠. 그걸 이제 인용한 것 같아. 우리는 어찌 육체를 노구하면서 채찍 밑에 곤욕을 당할 수 있겠느냐? 종들이 모두 그렇다고 여겼다. 뭐 그런 내용이요. 예. 그래서 뭐 요거는 그 뒤 이제 여기 들어갈 것은 이제 만적 관련된 내용이고 니은의 주장의 의미가 뭐냐? 자, 시기가 오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건 뭐냐면, 자, 그때 이민이 같은 이제 천민 출신의 집권자이기 때문에 누구나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 예, 요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이민 같은 이제 천민 출신. 요걸 이제 좀 보면, 그 당시에 이제 그 만적의 난이 일어날 때는 최충원이 집권 때요. 최충원 초기 때 일어났던 거군요. 예, 개경에서 일어났죠. 근데 그 전에 누가 집권하고 있었어요? 이민이 집권하고 있었는데, 이인희 자체가 이제 신분이 뭐냐면 자기 어머니는 그 사찰 노비고요. 자기 아버지는 그 누구야? 그 사찰 소금 장수야. 예. 그러니까 얘는 양인이고 얘는 천인이지만 일단 일천 직천했다면 얘는 이인희는 그 노비의 자식이라면 노비들 신분이 노비죠. 예. 천민이란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경주 지역에서 불황비에 생활했다가 어 맷집이 좋다는 이유로 그 뭐냐면 저 서울에 추천받았고 결국에는 어 인조 의종의 이제 발탁을 받았고 이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니 쿠데타에 참여해갖고 권력을 장악했던 사람인데 이민이 정치는 개판으로 만들었어. 개판 잘 못했어. 그렇지만 이민이라는 존재 자체가 일종의 그 당시 이제 신분제에 큰 영향을 줬구나. 이민 같은 이제 청것이 한나라 그 장악한 했는데 우회조차 못하겠냐. 이민도 노비인데 우리도 할 수 있다. 일종 역할 무대를 제시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천민 출신의 집권자의 등장 후 신분 질서가 동요되고 신분 해방이 추구됐다. 요걸 이제 보시면 돼. 주장의 의미, 우리가 신분 투쟁의 어떤 의미, 요걸 쓰시면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하고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한문 사료라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고등학교 수준에서 이제 뭐 지식만 있으면 풀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고려의 정치제도요. 고려 정치제도는 앞에 공민왕의 정치 개혁 부분에도 좀 언급됐고 뭐 무신정권기 때도 그 정방 관련된 내용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고려 정치제도 은근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조선의 정치제도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비중이 떨어져. 뭐 나와봤자 그 사관원 사원부 같은 이제 언간 조직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뭐 의정부 육조 같은 뭐 단순한 거. 그다음 의정부 서사제나 육조직계제 요 정도? 근데 고유 정치제는 이제 좀 세부적으로 상당히 많이 묻어보거든요. 예. 그래서 하여튼 뭐 꼼꼼히 봐주실 필요는 있다는 거죠. 고유의 정치제도를. 일단 고유의 정치제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고유의 정치제도의 이제 관례를 좀 볼게요. 다 아시겠지만 첫 번째로는 태봉에서 건너온 거야. 태봉. 태봉 간제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건너온 게 있어. 중국. 그 송나라, 당나라 때 간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이성 육부제. 원래 삼성 육부제인데 우리는 이성 육부제로 같이 운영하잖아요. 중소성, 문화성 같이 해서. 그 다음에 고려의 독자적인 간청들. 그러니까 이제 도병마사, 식목도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렇게 세 개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에서 고려시대 자체의 필요에 따라서 설정 고유한 정치규 수사.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다? 도병마사와 식목도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게 뭐 굳이 볼 필요 없는데 하여튼 예전에 객관 시험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이 3번이 되겠죠. 3번. 예. 자, 이렇게 있고 참고로 이 중추어는 이제 군사 관련된 내용인데 송나라 때 관련된 관청이고 삼사는 재정인데 송나라인데 우리나라 그 삼사는 그렇게 힘이 없죠.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호조가 있기 때문에 육부 안에 호조가 있기 때문에 업무가 겹치잖아. 그래서 삼사는 실질적으로 힘이 없고 그냥 녹봉 정도나 주고 그런 정도의 이제 간접밖에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이 3번이고요. 자, 2번을 볼게요. 2번을. 자, 이번은 이제 고려의 정치제도에 관련된 설명, 뭐, 알맞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는데, 제 생각에 요거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한번 시험 문제 나올 것 같긴 해. 그래서 이제 좀 보면, 자, 여기 보면 중추어는 그 2품 이상의 추신이 군기를 장악하고 3품 이상의 이제 승선이 왕명을 이제, 뭐냐면 출납했다. 그래서 이 중추어는 상당히 이제 뭐냐면 중요한 기구죠.
예, 그래서 궁극 기문을 관장하는 그 기구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2풍 이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추민이라고 해요. 추민. 그리고 3풍 이상을 승선이라고 해요. 여기는 추신인데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추밀, 추신과 그 다음에 그 앞에 이제 제신이라고 있어요. 제신, 중송문화성의 그런 제신과 합쳐서 제추라고 해서 장관 역할을 했던 그 간청이죠. 그래서 추신과 승성이 있다. 추신은 그 뭐와 관련된 거냐면 군사와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여기 승선은 왕명 출납과 관련된 역할을 하죠.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 도병마사는 대의중 국방 군사 문제 식목도감은 대내를 법제와 격식을 다뤘다. 맞죠? 그래서 요거 이제 도병마 식목도감은 우리나라 독자적인 관청이고요. 요게 현종 때 만들어진 거야. 현종 때. 예. 그러니까 도병마사는 병마사를 가난한다니까 국방. 그다음에 또 식목도감은 법제와 격식을 한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도병마사 좀 약간 위고 식목당은 좀 아래요. 이거 좀 파악을 해두시고 자, 이 도병마사와 관련된 내용은 시험 문제 그 뒤에 계속 나와. 그래서 도병마사 그 후신이었던 도평의사사와 관련된 그 문제는 자주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를 볼게요. 3번 문제. 3번이 아니라 3번 지분을 볼게요. 상서성의 육부를 통과하는 실질 업무를 관장하여 실무 담당자 복야가 재상의 지위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일단은 상서성은 육부를 원칙적으로 통솔하는 건데, 실 통솔을 제대로 못했어.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상서성의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상서령이 되겠죠. 이게 재상급인데, 실제로 이 상서령은 누가 담당했냐면, 왕족들이 담당했어요. 왕족들. 그래서 왕족들의 주요진 명예직이야. 명예직. 명예직이고 그리고 이제 또 그 밑에 육부가 있는데 이 육부도 제대로 통솔하지 못한 이유가 또 뭐냐면 이것도 있어요. 육부 판사제를 실시했어. 예.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그 판사를 재신이 겸직했어. 그래서 상서가 있긴 있는데 이것도 추신이 겸직했죠. 그러니까 재신 판사 그 육부에서 제일 높은 이제 판사는 재신이 겸직했고 그 밑에 상서는 추신이 겸직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각각 경쟁하다 보니까 그 상서성의 이제 그 통제력이 약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그냥 재신들이 곧바로 이제 직보해갖고 통제를 하면 되잖아요. 육부를요. 예. 그리고 상서령 밑에 이제 상서 왕족이 됐잖아요. 그 권한이었고 그 밑에 자복이야 우병화가 있는데 요 권한이 재신보다 더 큰 게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서령은 그 상서령 그은 상서 도성이라고 하는 중심기구가 있거든요. 상서 도성 은 실제로 이제 업무를 그냥 중개하는 그런 역할밖에 안 돼. 서류는 왔다 갔다 하는 이제 분배해주는 업무를 분배하고 이렇게 수집해주는 그 역할밖에 없다. 상속 도성의 역할이.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래서 상서성 자체는 심이 없고, 그걸 재신이나 이런 사람들이 육부 판사를 통해서 육부를 직접 통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실무 담당자 복야가 재상의 지간이라 얘네들은 이제 상서역 밑에 있는 거고 한 2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간지가 아니야. 재상의 지위는 없었고 재상은 재신, 추신이 담당했다. 재신은 중소문화성에 있는 그 거고 그 다음에 중소문화 재신이고요. 추밀은 이제 추신들은 중추원에 있죠. 그래서 요거는 중소문화성, 중추원. 요것도 외워두세요. 어떤 간청에 간직이 어디에 간청에 속해 있나. 이거 뒤에 이제 물어보는 것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중소문화성은 백간을 통솔한 이품 재신과 간쟁, 공박, 서경을 담당하는 낭사로 구성됐다. 맞죠? 예, 이런 것들. 요거는 이제 그 조선시대에 어디에서 담당?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 요게 담당하죠. 제도적은 요게 두 개인데 양산제에 실제로 홍문관도 언간직으로 편입됐죠. 그래서 보통 이제 삼사라고 하는 그 언간직에서 담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언간직은 그 당시 낭사가 담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간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왕의 잠옷을 간하는 거고 봉박은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거고 서경은 이제 뭐냐면 모든 간직의 어떤 임명권에 대해 서명할 수 있는 거야. 서명권을 얘기하는데 그 서명해야지만 이제 임명할 수 있어요. 왕이요. 근데 이제
조선시대도 이제 뭐냐면 성형권이 있긴 했는데 성형권은 이제 양사가 했죠. 사관원 사관원과. 그렇지만 이건 오품 이하야. 그렇지만 고려시대는 모든 간직을 대상으로 성형권이 행사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맞지 않는 내용이니까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고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는 고려 후기 때 언어 통치기 운영 모습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운영된 고려 대표적인 기구와 그 운영에 가지는 성격을 기술하시오.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재현의 용어패설에 있는 건데, 요 내용이 또 고려사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려사에서 이재현 용어패설 내용은 이제 발제해갖고 적어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는 뭐냐면, 그 도평의사사를 회의하는 모습이요. 예. 그래서 이제 고려 후기 때 내용인데 도평사 여러분 아시는 도병마사의 후신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이재호는 이제 그 1280년, 1280년에서 1350년까지 살았던 14세기 초중반 때 활동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때 1279년에 그 전이죠. 이재현이 이제 태어나기 전에 도병마사 도평의사서 개편됐어요. 그러니까 이재현 생경 당시에는 도병마사 존재하지 않았고 그래서 용우패설에 있는 내용은 도병마사가 될 수 없고 도평의사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어떤 분이 이제 강연할 때 요걸 도병마사도 해석해가지고 강연하신 분도 있어. 아니죠. 이거는 이재현 자체가 도병마사가 만들어진 후에 태어난 인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 타임머신 타갖고 거기 가고 뭐 볼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평의사사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운영된 대표적 기구와 그 운영 가진 성격은 뭐냐면 도평의사사. 그래서 성격은 이제 도병마사의 후신으로서 고려 후기 때 친원세력인 검문세 때 권력기구로서 그 고려 후기 때 합의기구 성격을 넘어서 국무를 총괄하는 행정기능으로 수행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약간 이제 뭐냐면 논술 형식의 문제거든요. 이거는 성격 자체가 좀 예민하잖아요. 예, 그냥 참조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겠습니다. 요것도 도병마사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 도병마사는 뭐 도평의사사 관련된 내용인데 좀 보겠습니다. 자, 도평의사사는 국제 도병마사를 칭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좀 볼게요. 원종 때에는 전란의 영향으로 국방, 군사 문제 이외에 다른 업무도 관장했다. 이거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무신정변 이후에 그 전신이었던 그 당시 도병마사는 무력화됐죠. 예. 근데 무신정기 말기 때는 다시 활성화돼. 이게 왜 활성화됐냐면 무신정기 때 말기 때 그 통치자들 있죠. 이 사람들이 되게 무능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국정을 제대로 처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최씨 정권 이후에는 이들이 이제 뭐냐 국정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니까 이때 고종이었거든요. 고종이 상당히 장기적으로 집권했던 왕인데 그래서 이제 오래 살았어요. 고종 말년 때하고 이제 겹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들의 업무 제대로 못하니까 그들의 업무를 어디에서 처리하기 시작했냐면 도병만에서 가지고 와서 처리를 했어요. 거기에 이제 그 나름대로 유능한 엘리트 관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그 고종 때 이 도병마사를 뭐라고 부르기 시작하냐면 도당이라고 불렸어. 도당. 그러니까 도당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 관청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업무를 총괄하는 곳을 지칭하는 이제 일반 명사거든요. 그래서 도당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예, 이렇게 보면 되고 이런 간행들이 그 고종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이 원종 때까지 계속 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더 고종 때부터 이제 도방, 원종 때도 도방 이렇게 불려지기 시작했고 충녕왕 때 이제 뭐냐면 요걸 이제 간제 개편하는 과정에서 바뀌게 되는데 이때 도병마살 도평의사로 바뀌었어요. 예, 이때는 왜냐하면 앞에 말해서 도병마살 군사적 성격을 띠고 있잖아. 병마살 가난한다니까. 그러니까 국정 전반의 성격을 지금 가난하고 있으니까 이름하고 안 맞죠. 그래서 업무하고 그래서 도평의사로 이름 바꾸고 또 뭐냐면 그 관련된 이제 기구도 더 개편돼서 확대시켜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어떤 분은 이 도병마사 도평의사의 개편 과정을 원나라의 간제 개편하고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는 분인데 그건 틀렸어. 원나라 간제 개편 상관없는 거예요. 예. 원나라의 간제 개편 상관 왜 없냐? 도병마사는 독자적 기구이기 때문에 원나라 간섭 필요도 없죠. 관심도 없고. 그러면 약간 이제 뭐 상관관계는 있어. 원나라 간섭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상관관계는 좀 약간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이성 육부제가 이제 격화되다 보니까
많은 업무를 거기에서 처리할 수 없으니까 도평의사서에서 더 처리하기 때문에 도평의사서의 권한이 강해진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이런 거는 연결될 수 있지만 그 도방에서 도평의사서도 이렇게 바뀐 거는 이건 우리나라 독자적인 어떤 판단인 것이 돼서 바뀐 거지. 그 뭐냐면 원나라 간섭 때문에 바뀐 게 아니에요. 이성 육부제가 뭐 사사 격하고 다른 문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원종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을 가는데, 뭐 고종 때부터 이제 했으니까, 원종 때도 이제 계속 했겠죠. 고종 때부터 했고, 원종 때도 계속 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답이 4번이니까 그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 문종의 간제를 정할 때, 자, 문종 때 가서 우리가 이제 삼성 육부제가 확립이 됐거든요. 예, 선종 때 도입됐지만, 문종 때 가서 우리가 근데 삼성 육부제 명칭들이 이제 그때 확립됐어요. 예, 그래갖고 문화성, 그 다음에 상서성, 뭐, 그, 있죠. 중서성, 이런 명칭들이 내의성이나 불렸다, 이렇게 바뀌는데, 자, 하여튼, 시중, 평자상, 참지정사, 정당문사, 지문화상서, 판사 삼고,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시중, 평전사, 참지전사, 그 다음에 정당문화사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거는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재신이죠, 재신. 음. 그래서 이들 재신 관련된 데. 그래서 재신들은 그 당시 이제 도경마사의 판사도 있고 판사는 겸직제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고려나 조선은 이 영토도 중국보다 좀그 많지 크지 않고 인구도 적잖아요. 세수도 그러니까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그 간직을 그대로 이제 적용하면 힘들어. 그래서 되게 겸직제래요. 겸직제. 그래서 한 사람에게 여러 간직을 줘갖고 이제 같이 겸직을 하게 되는데 그 겸직제 중에 하나가 이제 판사제예요. 판사제. 여러 가지 있지만 네, 판사, 사, 이런 것도 이제 이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뭐 제조 이런 것도 이제 뭐냐면 다 겸직제와 관련된 내용이요. 그래서 판사가 사왔다. 겸직을 했다. 도병마사 겸직하고 연결시켜서 보는데 이런 도병마사와 또 겸직을 하면서도 또 뭐 신목도감에 이제 뭐냐면 또 겸직돼요. 그래서 도병마사가 좀 약간 권한이 위상이 올라가기 때문에 판사라고 하고 신목도감은 그 밑에 사의 역할을 이제 재신이 겸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옳지 않은 걸 지금 고르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디귿이 누구예요? 육추밀이죠. 중추원 관련된 내용이죠. 이들이 속한 간부는 국가사무, 군기사무, 오늘날 이제 뭐냐면 국정원에 사는 그는 국가기밀사무와 왕멸충남을 관장하는데 이게 판사와 사가 있었다. 자, 이들이 속한 간부가 뭐 있어요? 지금 육추밀의 업무를 보는 게 아니라 간부를 모르고 있잖아. 간부 어디에요? 이건 중추원이죠. 중추원. 중추원. 중추원은 추밀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승선이 있죠. 추미는 궁국 기무, 승선은 왕명 출납 이렇게 담당하죠.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있는데 당연히 이제 군기사무와 왕명 중에 중추원에 간장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여기에도 판사와 사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판사와 사는 뭐냐면 여기 이제 추밀이 뭐냐면 이 사람들도 이제 여기 보면 다른 간직을 겸직하는 제도가 있어. 그래서 판사도 있고 사도 이제 겸직을 해요. 그래서 좀 간청이 격이 높은 거 판사, 그다음에 좀 격이 산데 주의할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언급했던 중소문화성의 재신들만 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중추원의 추밀들도 판사가 있어요. 판사. 그래서 다른 간청에 겸직할 때 좀 모두 재신이 다 판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재신이 판사하지 못한 그 좀 약간 핫바리 그 기구들 같은 경우에는 판사가 있어. 판사가. 응,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좀 더 낮은 건 사라고 있고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우리가 보통 제조라고 하는 있죠. 제조는 이거 고려 후기 때 등장한 거야. 고려 후기 때 판사 사 다음에 또 제조 위가 있어요. 제조 판사 사 그 다음에 또 제조를 해갖고 높여줬는데 이게 이제 조선시대에 이제 제조제도 이제 해갖고 겸직제로 된 거죠. 그래서 답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보면 국정을 총괄한 니은이 뭐야? 도평의사사죠. 국정을 총괄한 최고 정무기관으로서 조선 태조 때 이뤄 폐지되었다. 이렇게 있는데 자, 요거는 음,
자, 일단 이제 폐지 관련된 이 도평의사사가 고려 후기 때 국정을 총괄하는 기관이었죠. 아까 앞에서 말한 그 뭐냐면 고종 때부터 고종 원종에서 국정을 총괄했고 그래서 조선이 건국하고 나서 그 당시 좀 있었어. 예. 그래서 이제 있었는데 자 태조 때 왕의 어떤 취임을 형식적으로 승인하는 역할도 했고요. 권위가 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도평의사사 권한은 이제 기구는 약했지만 거기에 이제 측근 세력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간직 청에서 그냥 정도전 측근 세력들이 이 도평의사사에 이제 포진해 갖고 뭐냐면 정권을 휘둘렸죠. 도평의사사 자체는 이제 힘이 약해졌지만 거기에 정도전 같은 측근 세력들이 제신의 역할을 맡으면서 권한을 행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2차 왕자의 난을 거치면서 도평의사가 폐지돼요. 예. 그래서 의정부는 이제 신설에 넘어가게 되는데 요게 이제 언제 때냐? 정종 때야. 정종 때. 정종 때 제2차 파가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다. 예. 이게 틀린 거죠.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정종 때 폐지돼요. 정종 때. 실제로 태종이 폐지했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도평 의사사 대신에 좀 이제 정치만 담당하고 해서 정무만 담당 총괄 기구가 필요하니까 의정부를 뒀는데 의정부의 기난이 커지니까 이제 얘들을 좀 약화시키 해서 육조 직계제를 실시했죠. 의정부 사서에서 육조 직계제. 요거 관련된 내용은 이제 나중에 조선 정치사 할 때 좀 얘기하고요. 그래서 요게 틀렸기 때문에 답은 4번이고요. 예. 그다음에 미은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무릎 큰 일이 있을 때 4 이상이 모여서 회의를 하였던 고로 이게 충녕할 때니까 이제 도평 의사사 관련된 거 합작을 했다. 그래서 충녕왕 때는 이제 그 이성육부제도가 이제 개편이 되잖아요. 사사로 격화되죠. 예. 그래서 그 당시 뭐 첨의, 밀지 모두 참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그 외에도 이제 뭐냐면 어, 여러 간청에도 많이 참여했어. 제추 상이라고 했고 제추는 아니지만 제추 대접받는 그 간직들도 이제 참여를 했죠. 그래서 요게 있는데 요거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충녕왕 때 간제 개편하고 관련된 내용. 충녕왕 때 간제 개편. 예. 요거와 이제 연결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거기 기출문제 분석 때 그 분석편에 보시면 제가 이제 여기 어 고려시대 간직제도의 표를 이제 어 신났거든요. 참조해 주세요. 당나라, 송나라 고려시대 때 간제 이게 변화 같은 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와 간제와 관련된 풍간제에 관련된 내용도 있으니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제가 이제 기본 강의 시간이나 서버노트 강의 시간 때 했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서버노트나 기본 강의 좀 보고 들으시면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한번 봤고요.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 이 5번 문제가 11년의 기출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워. 이게 이제 왕별로 나눈 게 아니라 중간중간 뭐 그 왕그도 초기 때, 중기 때 이런 식으로 나눈 것도 있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일단은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뭐 가와 관련된 가시기는 이제 여기 보면 가고제 실시했으니까 언제 때요? 강종 때죠. 그리고 상성육부제도가 이제 성종 때죠. 예. 상성육부제. 그래서 강종 시기에서 이제 성종. 있고 자, 개정전 시가는 이제 언제 때냐? 목종 초기 때요. 목종 초기 때. 예.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목종 초기에서부터 해서 구지학당 설립까지인데 여기가 문종 때요. 문종 때. 문종 초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경쟁력 문종 중반. 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마시기에서 이제 보면 문종 이제 여기 중반에서 있는가? 네, 이게 중후반이겠다. 여기 중후반. 이게 중후반이고 여기 국학의 칠제에 설치한 게 예종 때요. 예. 그래서 아주 이제 이걸 상당히 세부적으로 나눠줬어. 예. 이렇게 이제 보면 있는데 자 하여튼 이 시기 때 가에서 마시기 때 시행된 제도를 비춰볼 때 각 시기에 일어날 때를 적절한 것은 여기 보면 제도사부터 해서 가고제도나 뭐 이렇게 각 토지대로 겹쳐져 있어요. 복합적 부분 그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간을 먼저 볼게요. 자, 지방 호족의 아들 갑은
개수관시에 합격한 후에 국자관시를 거쳐서 예부시에 응시했다. 가시기가 언제 때죠? 강종 때부터 성종 때까지 그 시기잖아요. 예. 자, 일단 강종은 그 시신 가구제 시신 강종 있지만 강종 때부터 개수관시가 존재한 건 개수관이라는 뭐냐면 그 뭐냐면 중앙에 요충지 있죠. 요충지에 이제 그 수장들을 개수관이 임명해요. 목사라든지 하여튼 이런 사람들을 개수관을 임명해서 그 지방을 일종 일부분을 이제 좀 가난하도록 했거든요, 업무를. 그때 이 개수관이 이제 봤던 시험이 개수관 시험, 일종의 지방시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봤냐면 이 개수관 시는 그때 없었고 처음에는 중앙의 국자감생, 그러니까 지방의 학교 출신의 항공들 를 이제 뭐냐 추천을 받아갖고 이제 그 중앙 예부에서 중간하는 동단감시를 이제 볼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공시가 너무 많으니까 또 지방 그 뭐냐면 추천하는 애들이 좀 질이 떨어졌나 봐. 자, 이를 해결하고자 이제 현종 때부터 중앙에 국자감시를 설치했어.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동단감시 본 시험을 곧바로 볼 수 있는데 중간에 국자감시 중간 시험을 본 거야. 2층제를 준 거죠. 예. 그래서 덕종 때 모든 본 시험 응시자는 국자감시를 거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합격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에 이제 2차 시험이죠. 동단감시에 볼 수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국자감시를 뭐라 불렸냐면 성균시, 남성시, 거자시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예. 자, 근데 요때 이제 그 볼 때 예비 시험이었던 이제 그 뭐냐면 그 국자감시 그 보기 전에 또 예비 시험이 있었어요. 개수관시, 개경시, 빈공시, 유수관시인데 거기에 합격한 사람이 그 국자감시를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얘기하면 예전에는 동단감시라는 게 있었잖아요. 예, 강종 때 초창기 때요. 자, 근데 이 동단감시 자격이 항공, 지방간 추천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또 뭐냐면 그 국자감인데 그 뭐야? 어, 국자감생, 네, 국자감생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시험 볼 수 있는데 얘네들이 질이 별로 안 좋은 거야. 중간 단계 주자 해갖고 동단감시에다가 또 하나 국자감시를 이제 뒀는데 국자감시를 밑에다 또 하나의 이제 시험을 뒀어. 그러니까 국밥을 볼 수 없고 국자감시에다 이제 지방시 같은 것들을 이제 뒀는데 여기 향시가 있고 개수관시가 있고 그 다음에 개경시 빈궁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개수관시 개수관이 이제 주도해서 본 건데 요게 그 합격한 사람 개항시나 개수관시 가경시 빈 개경시나 빈궁시 합격한 사람이 동단감시를 보고 그 다음에 동단 아니 국자감시를 보고 그 다음에 동단감시를 보고 그러니까 엄밀히는 3층제죠. 근데 학자들은 요걸 요렇게 따로 묶어서 보지 않고 국자감시하고 같이 묶어요. 그래서 2차 시도 이렇게 봐요. 동단감시와 그 밑에 있는 국자감시를 보기 위한 예비 시험들 같이 이제 묶어가지고 패키지 묶고 1차고 그 다음에 2차는 동단감시. 이게 덕종 때요. 덕종 때. 예.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2층제가 완비된 덕종 이후 때 나. 덕종 이후 때. 예. 그래갖고 이제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볼게요. 자, 나는 개경에 살던 귀족 가문의 을은 그 당시 중서시당 평장사인 외삼촌 은덕에 입어 간직에 진출했다. 자, 일단은 고려 음서제도라는 게 있었죠. 그 여러분 알다시피 5품 이상이면 그 당시 그 무시용을 가려 선발하는 제도였고 원래는 한 명이 한자 1인 1자였지만 한 사람이 이제 더 여러 살 간직을 얻을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그래서 자기 자식뿐만 아니라 뭐 삼촌이나 그 조카라든지 그다음에 손자까지도 이제 줄 수가 있죠. 네, 음서도 해가지고 그래서 5품 이상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근데 왜 틀렸냐? 여기 간직 명칭이 틀렸죠. 여기 보면 개경에 살던 그 기족과 의대 외삼촌 병술이 중서문화성 간직이 2품 중서시장 평자사야. 근데 왜 틀렸냐면 그 당시에 그 중서문화성은 내사문화성이라고 내사문화성. 예. 잠깐 앞에 언급을 했는데 요때는 내사성이었어. 중소성이 아니었다. 내사성이었고 이게 중소성으로 이름을 바뀐 것이 문종 때요. 그래서 문종 때 이성육부제가 완비됐다. 그 이유가 요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갖고 이거는
문종 때 이후에 문종 때 그래서 나시기 때는 그게 없었어. 후세 문종 15년인 1061년에 생긴 거야. 이게 라와 관련된 시기죠. 나가 아니라. 예. 그래서 틀렸다. 문제가 좀 너무 세부적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다는 이제 문화시 중에 있던 병은 간직에 물려나면서 전시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예. 그러니까 개정전시가에서 이제 여기부터 이제 구제학당. 그러니까 목종 초기부터 해서 문종 초반 때 관련된 내용인데, 자, 여기 이제 좀 보면, 좀 보면요. 4번을, 지금 3번을 얘기하는 거야? 예, 3번을 하다가 헷갈렸네. 예. 자, 전시가라는 게 이제 직영을 반대급부를 지급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양반전도 있고, 문무가전들, 양반전 있죠. 이거는, 다시 얘기할게요. 전시가라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직역의 반대급부를 지급하는 양반전, 문무가전이 있고, 그 공을 세우는 사람들에게는 공운전시가도 있고, 간청들이 지급하는 내장돈도 다 크게 보면서 전시가에 포함되는 거야. 근데 보통 전시가라고 하는 거는 양반전, 그러니까 문무가전들을 이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문무가전의 전시가는 이제 시정정시가, 경종 때 이제 했던 거고, 그 다음에 개정정시가, 목종 때, 경정정시가 문종 때 이렇게 이제 했는데, 다시기 때 목종 때 개정정시가와 그 제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했는데요. 다시기는 목종 때 개정전 시가가 적용됐던 시기고, 그 다음에 나시기는 이제 문종 때 경정전 시가가 적용됐던 시기잖아요. 예. 근데 목종 때 시장 개정전 시가는 인품이나 막연한 요소를 제거하고 관계 위계만 고하고 한 거예요. 시정정 시가에는 그 뭐냐 인품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구인전이 전시가에 포함됐고 상관에게 현직 관리에게 좀 몇 가를 낮추는 이제 방식으로 수요하게 되죠. 예. 그리고 이제 무관이 같은 풍기의 무관에 비해서 전시를 수여해요. 이제 그 민심 귀족의 어떤 사회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개정정시가 이제 내용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문제 보면 다시기 때 문화시중에 있던 병은 간지에 물려나면 전시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요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퇴직 관리라도 지급을 했어. 예. 그래서 물론 완벽하게 이제 현직 관리보다는 이제 뭐냐면 많이 지급하지는 않지만 지급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직 관료만 이제 지급하기 시작한 것은 뒤에 때 얘기야. 뒤에 때 이제 뭐냐면 그 경정정시가 문중 때 경정정시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틀렸죠. 3번 내용은. 예. 이렇게 있고, 잠깐만요. 제가 연락이 와가지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예. 제가 연락이 와가지고 잠깐, 어, 다시 이제 중단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나를 설명하기 전에, 세 번째 마지막 인증문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인증문은 70번입니다. 예, 70번이에요. 마지막 인증문 70번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4번을 볼게요. 자, 문헌공대에서 공부한 정은 본관제 향시를 치르고 예부의 주관식 회시를 통과한 후 왕 앞에서 전시를 치렀다. 자, 향시, 회시, 전시. 요거는 이제 어느 시기냐면 앞에서 제가 언급을 했는데 이건 공민왕 때요. 공민왕 때 이제 그 제도 삼층제가 완비됐죠. 그래서 공민왕 때 왕권 강화 측면에서 원나라 과거시의 영역에서 삼층제를 실시했고 이게 조선과 또 연결되죠. 근데 나지문에서는 이제 그 정의난 사람은 그 과거 시험을 봤던 시기 2층 제한했던 문중 때이에요. 예, 시기가 맞지 않죠. 아까 2층 제 동당감시, 국자감시. 그래서 국자감시 보기 전에 향시, 개수관시, 개경시, 빈공시도 보죠. 근데 보통 국자감시와 그 밑에 있는 이제 국자감시 그 들어간 시험은 다 통칭해서 이제 1층을 보고 동당감시 2층으로 이제 해석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틀렸고, 자, 그 다음에 많은 무방의 상장군 무는 경정전시과 규정에 따라서 여기 맞아. 예. 자, 그래서 규정에 따라서 그 뭐냐면
풍계가 무반이 이제 뭐냐면 그 육사성보다 전제 시즌을 더 많이 지었다. 맞죠? 그래서 개정전 시가 같은 경우에는 문반하고 무관 중에 문반을 더 우대했는데 요때는 경정전 시가는 무관을 더 우대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왜냐면 그 당시 이제 뭐 건한족, 여진족을 이제 침입하는 과정에서 그 뭐냐면 그 큰 공을 세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이제 좀 약간 공을 인정해서 오히려 이제 무관을 우대했다. 물론 이제 무관을 우대했다는 건 뭐 사회 정치적으로 이제 우위를 차지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 이제 행정에서 이제 보셔야 되겠다. 정치적 지위는 낮았죠. 문관보다는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도 이제 같이 공부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맞는 것이 그 뭐냐면 어, 5번이 되겠죠. 이게 5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있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꼭 5번 문제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 내가 왜 문제를 왜 이렇게 어렵게 내는지 객관식 때. 자,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어떤 요소가 되죠. 그래서 눈 딱 해가지고 좀 정리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개정정식과 경정식과 내용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삼성육부제가 어떻게 확립됐는가 그것도 아실 필요가 있고, 과거제 변천 과정 이런 것도 알아야지만 이렇게 풀 수가 있잖아요. 상당히 복합적이고 좀 어려운 문제 여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6번 문제. 자, 6번 문제도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요것도 고려의 간직제도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고려 간직제도와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 이제 무인정권 시기 때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자, 다음 자료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목종 5년에, 첫 번째 이제는 목종 5년에 6기에 직원을 배치했다. 그래서 보통 이제, 2군 6이라고 하는 주군에, 2군이. 2군은 이제 뭐냐면, 우리가는 왕의 친위 부대죠. 응양군, 용호군. 응양군은 1000명 정도 되고요. 용호군은 한 2000명 정도요. 3000명 정도 되는 부대가 2라고 하고, 그래서 2군은 지휘관 위에야. 6위보다. 그래서 이 군에도 상장군, 대장군이 있는데 같은 풍계라도 응양군, 상장군이 그 6위나 뭐 이런 그 상장군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풍계는 같지만 지위상은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6위라는 게 있죠. 6위라는 것은 이제 중앙군이라고 하죠. 그래서 중앙을 지키는 지키는 치안부대도 있고 출정군이라고 해서 전쟁 나가면 이제 이렇게 싸우는 부대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지방의 요충지나 이런 데 이제 중앙군으로서 파견된 부대도 있어요. 예. 그래서 6인데 보통 45용으로 이제 구성됐다고 돼 있거든요. 45용은 한 영에 1000명이니까 4만 5천 명이야. 근데 이거는 그 완편시 그런 거고 그때는 이제 그 완편이나 전쟁이나 위기 때 이제 이렇게 완전하게 편제상 이렇게 한 거고 실제 간편이겠죠. 완전히 그렇게 4만 5천 명을 다 해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군 유위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쇠퇴해져. 그러니까 그걸 돈을 지급해 갖고 이제 이렇게 고용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전시 가치가 무너지니까 이군 유위가 형해화되기 시작해요. 형식만 남아 있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냐면 점점 빠지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면 무인 정권 시기 때는 이군 유위는 이제 형식적인 군대고 실제는 이제 그 도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삼별추라든지 요게 핵심 병력이 돼버리는 거죠.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계속 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중방을 설치했다. 여기 중방. 음. 중방이라는 것은 이제 이군 6위의 상장과 대장군이 모여가지고 하는 회의인데 초창기 때는 이게 권한이 크지가 않았어요. 도병마사가 있기 때문에 문신기군이 중방이 권한이 크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의종이 때 쿠데타가 일어났잖아. 그래서 그때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던 이방이나 뭐 이이고나 정중부가 이제 그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이때 중방의 권한이 더 커지게 된 거야. 예. 그러다가 이제 충성할 때 폐지되고 또 부활됐다. 결국에는 고려시대에는 폐지할 수 없었다. 이렇게 있는데 중방이 언제 폐지되는 데에서는 저도 궁금하네. 갑자기. 그래서 잠깐 이제 볼게요. 제가 채티피를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궁금해서
여기 있네요. 중방 폐지는 공민왕 때 처음 시대됐지만 최종적 완전 사라진 조선 건국 직후인 태종 때라고 되어 있네요. 예. 공민왕 때 1차 폐지 시도를 했다가 뭐냐면 창원 때 또 폐지하려다가 안 됐고 마지막으로 폐지된 게 이제 태종 때죠. 예, 그래서 폐지됐다가 다시 올려놓고 했나 봐요. 그래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기구가 이제 뭐냐면 중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를 이제 보면 봉사에서 말하기 봉사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 어떤 이제 어떤 이제 뭐냐 시무책이다 보시 시무책이 이제 뭐냐면 이거 봉사나 시무책이 똑같은 말인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올리는 걸 봉사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봉사 10조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요거는 이제 고려사 열전에 있는 내용인데 요거를 이제 뭐냐면 요 내용이 최충원이 군사 정변 직후에 명종에게 올린 시무 10조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 시무 10조 내용 자체도 좀 유명하죠. 그 안에 보면 새 군군의 이전, 간원수의 감축, 농민으로부터 빼앗은 토지를 돌려주고 지방 간의 곡물 증상을 금지하고 승려의 고리대금을 금지하고 함부로 사찰의 건립을 금지하는 등 당시 이제 사회, 경제, 정치 등 여러 문제를 지적하면 해결책을 제시를 했는데 이건 뭐냐 그 당시에 도초에서 농민 방향이 일어나고 하니까 또 최충원도 이제 막 집권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명분이 필요하죠. 자신의 어떤 정당성. 그래서 내가 이제 개혁을 하겠다는 걸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명종을 올렸어요. 예. 참고로 명종은 이제 최충원 때 폐위가 됐죠. 예. 자, 하여튼 이런 걸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가 보고인데 적신이었던 이이민. 근데 이이민을 죽이고 이제 이렇게 집권했잖아요. 이이민은 이제 성품이 사납고 장인하고 위로는 임금 억신 여기고 그 아래에는 신할 능력 왕에 요동했으니 하의 불길이 매우 치성하여 백성이 뭐냐면 살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요게 신이라는 건 최충을 얘기해요. 이게 신이. 신이 폐하의 위령에 심의와 한꺼번에 제거했습니다. 원건대 폐하께서 옛 정치를 개혁하고 새로운 정치를 도모하면서 태조의 바른 법을 한결같이 준행하여 빛나게 지응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때 성대의 신하가 있는데 성대라는 건 뭐냐? 성대라는 것은 언간을 얘기해요. 언간. 그래서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 언간 조직이 있었잖아요. 언간은 이제 권력 내부에 이제 그 부정부패라든지 왕의 어떤 단죄 이런 걸 담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언론기구가 그 뭐냐 간청으로 이렇게 들어갔다 보시면 돼요. 지금 언론기는 밖에 있으면서 비판하자 권력을. 근데 여기는 간청 그 내부에 들어와서 이제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요거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면 관련된 내용은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기억은 풀어봤고 자 밑줄치 니은이 집권한 시기에 집정부의 명칭을 쓰시오. 자 여기 니은은 누구라 했어? 최충원이죠. 요때 집정부는 뭐였냐? 여기 집정부는 권력을 갖고 있는 부서라는 뜻이야.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권력을 갖고 있는 부서가 어디냐? 교정도감이죠. 교정도감. 예. 그래서 그것이 뒤에 이제 나왔지만 또 객관 12년, 12년 기출문제 나와요. 최고 집정부 구시의 교정도감이 나오거든요. 6차, 7차 교과서에도 집정부란 명칭이 나오는데 교정도감이죠. 그래서 권력을 갖고 있는 그 부서, 집정부 이렇게 있는데 어떤 분은 이걸 좀 약간 부를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계부로 해석했나 봐요. 그래서 그때 뭐 진강부, 진양부 해가지고 그 최시정권에게 줬던 게 있거든요. 최종원이 이제 그 진강부를 이제 설치를 이제 임명받았어. 그래서 진강부의 이때 부는 계부의 일종이야. 그래서 먼저 독자인 간청을 만들 수 있는 이제 그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걸 가지고 이제 뭐냐면 그 뭐냐 진강부다. 이렇게 어렵게 해석하신 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때 진강부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집정부라는 거는 요 진강부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요때는 권력을 장악한 부단을 그냥 일반 명사를 얘기한 거야. 어떤 특정한 부를 지칭하는 게 고유명사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근데 교과서 용례나 그냥 기출문제, 12년 기출문제 나와 있어요. 거기에 교정도감이라 돼 있어요. 교정도감. 그래서 집정부는 교정도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진강부가 아닙니다. 자, 그다음 기획을 중심으로 정치에 운영했던 시기와 비교해 이 시기의 권력 구조의 특징을 쓰시오. 자, 기획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건 중방이죠. 요거는 요거는
그 기억을 중심으로 했던 이제 아까 이제 니은식이니까 이제 채중원식이죠. 그럼 뭐가 틀리냐? 일단은 이제 앞에서 기획시기 때는 그 관료 그 무인 정권기가 무인 정권식이잖아요. 근데 같은 무인 정권인데도 좀 그냥 독자적인 관점을 못 만들고 종전의 고려의 이성 육부제도를 그대로 이제 뭐냐 운영했죠. 거기 안에 기생하는 존재였어요.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최씨 정권 때 들어와서는 독자적인 이제 뭐냐 권력 기구를 만들었죠. 그래서 중방을 집단 합의 기구로서 무신정의 가도기 형태지만 독자적인 기구를 만들지 못했던 시기죠.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중반도 이제 원래는 무신 정권 때 만든 기구도 아니잖아요. 그 전에 만들었던 기구였고. 그래서 무신 정권기 때 독재를 만들기 위한 가도기 기구였지만 그 정도 가면 강력한 집권 세력과 좀 무신 정권을 확립했다. 그래서 독자적인 어떤 이제 왕권 제2성 육부제도 별개로한 권력 그 기구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강력한 지배 체제를 갖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뭐 종전의 이성 육부 체제를 벗어났다.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성 육부제에 기생하는 존재는 마찬가지는 해요. 모든 그 전이나 최종 이후나. 그렇지만 이제 최충원 때 상대를 볼 때 고정도감이나 정방이나 이런 새로운 권력국을, 집권 권력 그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나름대로 무신정권을 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고 밑줄진 디귿이 가리키는 두 간부의 이름을 쓰시오. 자, 요게 그 중서문화성과 어사대라고 쓰시면 되죠. 요때 성대는 대성, 그러니까 언론기구잖아요. 근데 고려시대 언론기구는 간직을 기준할 때 중서문화성 낭사하고 어사대가 있죠. 어사대.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근데 이게 간직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간청을 물어본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중서문화성하고 어사대. 그러니까 어떤 분은 중서문화성 낭사를 쓰는 분인데 제 생각에 틀렸을 것 같아. 그냥 중서문화성 낭사가 아니라 중서문화성만 써도 맞는 건데 왜냐면 낭사라는 게 간부가 아니라 간직이죠. 예. 그래서 요거 해서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봤고 다음 시간에 이제 뭐냐면 중세 사회와 경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내일이죠. 예, 내일부터 중세사회 경제 부분을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강의해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 뵐게요.